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중화반응의 이온수를 분석하는 부분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혼합용액의 액성에 따른 이온의 조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칠판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혼합용액의 액성에 따른 이온의 조성,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 혼합용액이 산성이고 중성이고 염기성일 때 어떠한 이온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온들은 어떠한 수학적인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조금 우리 정확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법칙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 나중에 산화환원 반응 배울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잠깐 스쳐가는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량 보존 법칙, 이런 무슨 보존 법칙 한번 옛날에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 즉 원자의 종료화 개수가 서로 반응 전후에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는 것이 우리 질량 보존 법칙이었잖아요. 자, 얘는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온들이 있죠. 이러한 이온들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반응 전과 반응 후, 산염기 중화 반응 전과 후에는 그 이온의 전하량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자, 이러한 법칙을 조금 더 좀 쉽게 내가 선생님이 표현을 해본다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혼합용액은 항상 전기적 중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기적 중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전기적 중성, 우리 1단원 할 때 나왔는데 우리 원자가 바로 항상 전기적 중성을 이루고 있었죠. 즉 원자 핵에 존재하는 양전하량과 전자의 음전하량이 항상 같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도 혼합용액에서 산염기 중화 반응을 시켰을 때 혼합용액에서는 항상 지켜져야 될 것이 뭐냐면 전기적 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전하량 보존 법칙의 쉽게 표현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기적 중성이라고 하니까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양전하량이 있을 거 아니야.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전체 양전하량과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전체 음전하량, 이 값이 항상 뭐하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양전하와 음전하는 얘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같을 수가 있나요?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의 값이 서로 같아야 전기적 중성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조금만 더 풀어 써보면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양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양이온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죠. 따라서 양이온의 전하량 곱하기 전체 양이온 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음전하량은요, 음이온의 전하량 곱하기 음이온 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대값은 여기에만 샥하고 씌워주면 되겠죠? 이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즉 1가산과 1가염기의 중화 반응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1가산에서의 양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거든요. 그리고 음이온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절대값 씌워주면 똑같이 1로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 값을 정리해주면 사실 1가산과 1가염기에서의 혼합용액에서는 양이온의 개수와 음이온의 개수가 항상 같아야 전기적 중성을 이룹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얘를 좀 위에다 적어볼게요. 자, 얘를 갖다가 전기적 중성을 이루려면 양이온수의 개수와 음이온의 개수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언제? 1가산과 1가염기의 혼합용액일 때만이요. 그쵸? 자,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HCl과 NaOH를 이렇게 혼합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혼합용액이 산성이었대.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이온이 뭐죠? 산성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산과 염기로 혼합할 때는요, 항상 물에 자동
이온화 반응은요, 무시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H 플러스가 이제 OH 마이너스와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로 같다. 이러한 이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나타난 정의들은 무시한다고 보셔야 돼요. 즉 산성일 때니까 바로 H 플러스가 존재해야 되고요. OH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구경꾼 이온들이 전부 존재를 해줘야겠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양이온수의 합은 바로 음이온수와 같다라고 하는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가상과 일가염기에서 전기적 중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이온의 수와 음이온의 수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자, 만약에 H 플러스가 한 개 있었고요. Na 플러스가 한 개 있었다? 그러면 Cl-는 무조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두 개가 있어야 양이온의 전하량이 플러스 2, 음이온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서로 전기적 중성을 이룬다는 거. 즉, 산성일 때는요, 뭐가 됐든 간에 이 관계식이 반드시 성립하게끔 이온수의 조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중성인 경우는 어떨까요? 중성인 경우에는 자, 뭐는 있으면 돼안돼? H 플러스도 없어야 되고요. OH 마이너스도 없어야 됩니다. 그럼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면 되고요. 무려 이러한 구경꾼 이온의 입자수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전기적 중성을 이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리고 염기성이야. 만약에 HCl과 NaOH를 섞었는데 염기성이었어? 자, 그러면은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이온은 OH-가 있겠고요. H 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구경꾼 이온들이 존재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에서는 어떤 관계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냐면 음이온수의 합이 바로 양이온수입니다. 이렇게 관계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멋있는 말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의 균형을 맞춘 식이다라고 해서 전하 균형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전기적 중성이 맞게끔 이온수의 조성을 우리가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이제 전하균형식이야 라고 한다면 요거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치? 그래서 이온의 조성에 대한 관계식, 이온의 조성에 대한 이제 관계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전하균형식이라는 말은 쓰지 않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살짝 그냥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하균형식, 이온의 조성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중성에서 이렇게 각각의 이온수가 똑같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그렸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온수 그릴 때 우리 NaOH의 양에 따른 전체 이제 이온수가 어떻게 변화하냐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HCl에다가 NaOH를 첨가하는 상황이 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H 플러스가 있고 여기다가 NaOH를 첨가하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우리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온은 Cl-였죠. 원래 존재하던 이온. 그리고 늦는 족족 연신 증가하는 이렇게 되는 이온이 바로 Na+였잖아. 이때 우리가 요 두 구경꾼 이온만 보고도 어디가 중화점인지 알 수 있어요. 어디야? 바로 이 Na+와 Cl-의 양이 같아지는 이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가상과 일가염기에서의 반응에서는요, Na+와 Cl-와 같은 이 상황이 바로 우리 각각의 이온수와 같기 때문에 전기적 중성을 이룬 거잖아. 이 상황에서는 H+나 OH-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럼 전기적 중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면서 그들의 개수가 같은 이 상황이 중화점이구나. 여기에서 뭐 H+의 양이 0이 돼버리고 그리고 OH-가 드디어 생기는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 이 이온의 조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다시 보면 이 이제 전하량 보존 법칙이 왜 혼합용액은 항상 정기적 중성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 지금 HCl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내가 반응시키기 전, 혼합시키기 전에 전하량을 한번 따져보면 양전하량은 플러스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 음전하량은 마이너스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총 전하량이 0이죠. 혼합하기 전에는. 근데 내가 NaOH를 하나 넣었어. 그러면 NaOH를 하나 넣으면은 H 플러스가 없어져서 물이 되지만 양이온을 바로 Na 플러스가 보충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양이온 수도 2개, 음이온 수도 2개가 되면서 양전하량도 플러스 2, 음전하량도 마이너스 2니까 전하량이 0이 되는 거지. 즉 이런 식으로 혼합 전과 혼합 후에 지금 전체 전하량이 0, 0으로 일정하다. 즉 항상 전기적 중성을 이룬다라는 말로 우리가 5글자로 줄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여러분들은 전기적 중성이다라고만 기억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이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보면은, 만약에 이제 퀘스천. 여기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산과 염기를, 일가산과 일가염기를 섞었을 때, 자, 거기 옆에 질문이 하나 적혀 있죠. 이렇게 HCl과 NaOH를 섞었는데,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었고, 그리고 두 이온의 수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은 몇 대 몇 대 몇의 이온수를 존재하겠니? 라고 묻는다면, 즉 산성이라고 한다면 HCl과 NaOH가 섞었을 때 H 플러스랑 Na 플러스랑 Cl-가 존재를 하겠고 우리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다라고 이렇게 관계식을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두 이온수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얘와 얘가 같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얘가 한 개 있고 얘가 한 개 있어. 그러면 이미 지금 전기적 중성을 이뤘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안 돼요. 또는 얘가 한 개 있고 얘가 한 개 있는 걸로 서로 같다고 해도 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두 이온수와 같은 상황, 이 산성이면서 두 이온수와 같으려면 우리 H 플러스와 Na 플러스가 1대1로 같은 상황에서 Cl-는 2개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성인데 두 이온수와 같은 경우는 얘랑 얘가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 즉 얘를 한번 원 그래프로 비율을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즉 이 전체에서 Cl-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여기, 그리고 H 플러스, Na 플러스가 이러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산성이면서 두 이온수와 같은 상황이야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금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하나의 좀 연습 프랙티스를 갖고 왔는데, 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자 HCl이랑 NaOH랑 KOH, 자 한 개의 산과 두 개의 염기를 섞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이 상황에서 혼합용액의 액성이 산성이었대라고 한다면 우리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치? 산성이면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이온은 H 플러스. 자, 지금 현재 각각의 이온수를 선생님이 N 앞에 N을 써서 표현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귀찮으니까 N을 써서 표현하지 않을게요. 즉 H 플러스만 써도 이거 H 플러스의 이온수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자, 그러면 산성이니까 H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OH 마이너스를 제외한 구경꾼 이온인 Na 플러스와 K 플러스와 그리고 Cl 마이너스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럼 그들은 어떤 관계식, 즉 전하 균형식을 만족하고 있어야 돼? 양이온수의 합이 음이온수랑 같아야 된다. 이런 전하 균형식을 만족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 자, 중성일 때는요? 중성일 때는 그렇지. H 플러스이 있으면 안 된다. OH 마이너스도 있으면 안 된다. 구경꾼 이온만 존재해야 되니까 Na 플러스와 K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만 존재를 해야 되고요. 양이온수의 합과 음이온수의 합이 같아야 된다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염기성. 염기성일 때는요, OH 마이너스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온인 거죠. 그런 다음에 Cl 마이너스 그리고 Na 플러스와 K 플러스라고 하는 구경꾼 이온들이 다 존재를 해야겠지. H 플러스 빼고.
자, 그런 다음에 전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양이온수의 합과 음이온수의 합이 같은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요거 살짝 지우고 밑에. 자, 문제 한번 내본다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호남 용액의 전체 이온수의 비율이 요렇게 나와 있다고 칩시다. 자, 요렇게 돼 있대요. 전체 이온수의 비율이. 자, 이거는 액성이 뭘까? 라고 묻는다면? 자, 우리 지금 이거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전체 이온수의 비율이 나올 상황은 과연 액성이 뭘까? 자, 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중성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온수의 비율, 총 이온이 지금 3가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산성이나 중성인 염기성인 경우에는 이온의 개수가 무려 다 4종류입니다. 이온의 종류가 3종류인 거는 중성밖에 없죠. 아, 얘는 중성이구나. 그리고 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Cl-구나 까지는 알 수 있어라는 거. 1대 1대 2. 1대 1대 2로 존재해야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요런 식으로도 우리가 역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전체 이온의 비율이 이렇대. 자, 그럼 얘는 액성이 뭘까? 그쵸. 지금 보니까는 이렇게 절반으로 나왔다는 건 한쪽은 양이온, 한쪽은 음이온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만 있는, 지금 보면은 산성일 때가 음이온의 종류가 하나잖아요. 아, 얘가 Cl-고 나머지가 양이온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 수와 음이온 수가 같으면서, 얘가 음이온 수네? 음이온 수와 양이온 수가 같으면서 지금 현재 여기 각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얘는 산성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치? 자, 만약에 양이온 수의 비율이 이렇대. 자, 그럼 얘는 액성이 뭘까? 자, 양이온 수가 무려 3종류에 있는 건 누굽니까? 그렇지, 산성이 되겠죠. 아, 얘는 산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각각의 비율은 내가 다른 정보를 주지 않고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온수의 비율까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액성에 따른 이온의 조성을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항상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그래프 그릴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산과 염기에서 중화점 이전까지는 양이온수가 일정하다 이렇게 증가하는, 요게 지금 양이온수였죠. 사실은 이 양이온수는 뭐 또 의미하는 거냐면 음이온수도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가 산과 1가 염기에서의 반응일 때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이제 이온의 조성까지 마치고요. 우리 한 가지 내용을 선생님이 더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 내용은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고 우리 프린트에도 선생님이 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담지 않았는데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오세요.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이제 정말 어려운 내용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중화반응 1가3과 1가 염기의 끝판왕까지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니까는 첨가한 NaOH의 부피에 따른 전체 이온의 몰농도의 합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자, 지금 말만 이렇게 해도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 하나하나 일단 상황부터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0.3몰 농도짜리 HCl을 20ml만큼 준비를 했어요. 비커에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0.2몰 농도짜리 NaOH를 주로 중화 적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NaOH의 부피에 따른, 넣어준 NaOH의 부피에 따른 전체 이온의 몰 농도의 합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그려볼 예정이 있다는 거. 자, 근데 전체 이온의 몰 농도의 합이라는 말도 너무 어렵죠. 자, 이거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사실은 몰농도의 합이니까 부피분의 전체 이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이거는 뭐야? 단위 부피분의 부피당 전체 이온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첨가한 NaOH의 부피에 따른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좀 어려운데 일단 그 의미를 부피분의 전체 이온수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아직 NaOH를 첨가한 NaOH 부피가 0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몰농도의 하부의 단위는 M 이렇게 쓸게요. 몰농도. 자, 그랬을 때 지금 NaOH가 0.3몰 농도짜리가 20ml 존재하는 거니까 지금 얘는 NaOH의 덩어리의 몰수가 0.3몰 농도인 거고요. 그럼 NaCl이 그럼 H 플러스와 자꾸 NA 플러스래.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니까 각각의 전체 이온의 몰 농도의 합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온의 몰 농도의 합은요 0.3이 아닌 그거의 2배인 맨 처음에 아직 안 들어갔을 때, 즉 HCl만 20ml 있을 때는 0.6몰 농도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예쁘게 더 써볼까? 자, 0.6몰 농도야.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더 못생겼네.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시작해서 자 첨가한 NaOH를 첨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를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요. 중화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중화점. NaOH가 얼만큼 들어갔을 때가 과연 중화점일까라고 해서 1번 중화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점은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여기다 한번 크게 써볼게요. 순서대로 1번 중화점. 우리 중화점은요 항상 어떻게 찾았습니까?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찾았죠. 그게 뭐야?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 그들의 양이 서로 같을 때가 우리 중화점이라고 했잖아. 현재 H 플러스의 몰수는요 0.3몰 농도짜리가 지금 20ml만큼 있으니까 3, 2, 6 해가지고 6mm몰만큼의 H 플러스가 있는 것이고요. OH 마이너스는 0.2몰 농도짜리가 과연 몇 mm만큼 들어가야 0.2몰 농도짜리가 몇 mm 들어가야 서로 같아지니 이렇게 구해서 우리 X값을 구했던 거, 이거 옛날부터 했던 거, 그지?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 X값을 구해주시면 몇이 나옵니까? X는 이거 약분되면서 X값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2, 3이 되는 것이고 여기 2는 10이 되는 거니까 30ml. 0.2몰 농도짜리를 30ml 넣었을 때가 바로 중화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화점 이전의 그래프 개형, 그래프의 개형은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 이온의 몰 농도의 합, 즉 부피분의 전체 이온수에 대한 그래프인 거잖아. 자, 이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산염기 중화 반응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넣어준 NaOH의 양에 따른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변화했냐면 중화점까지는 일정하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증가했거든. 즉 다시 얘기해서 중화점 이전에는요 NaOH를 아무리 넣어줘도 전체 이온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하지만 부피만 연신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띠겠구나, 바로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비례라고 하는 건 우리 수학적으로 보일라나? X축, Y축을 그렸을 때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우리 반비례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화점 이전에는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그래프가 시작돼서 이 중화점까지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반비례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바로 2번 중화점 이전의 그래프의 개형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자, 이거 조금 그냥 좀 이쁘게 그리려고요. 선생님이 얘를 좀 더 아래로 그릴게요. 이미 여기 이만큼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됐나? 아니, 좀만 더 아래로. 자, 얘를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2번에 지금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중화점에서의 이 부분, 그치? 그래서 중화점에서의 전체 이온의 몰 농도의 합,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여기를 바로 Y 값이라고 하고 우리 3번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중화점 이전, 중화점에서의 3번. 중화점에서 전체 이온의 몰농도 합의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일단은 전체 이온의 몰농도 합이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전체 이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피가 몇인지를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아. 부피는요, 자,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게 뭐야? HCl이 20ml만큼 있었죠? 그럼 전체 부피는요,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20에다가 지금 중화점에서의 부피는 30이니까 30만큼 더한 50ml만큼의 전체 부피를 가지고 있었지. 그 안에 이온수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우리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전체 이온수가. 즉 전체 이온수. 여기에서의 HCl의 이온수는 0.3 곱하기 20 해가지고 총 6 mm몰만큼 존재하고 있죠. 그럼 맨 처음에 전체 이온수는 H 플러스 6mm몰, Cl 마이너스 6mm몰이 나오는 거니까 총 6이 12. 한 개당 두 개씩이니까 12mm몰만큼의 전체 이온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전체 이온수는요, 0.3 곱하기 20인데 하나당 두 개씩 해서 총 12mm몰만큼의 전체 이온수가 있을 예정에 있는 거지. 12mm몰. 이렇게. 그치? 그냥 여기다가는 식을 쓰고 옆에다가 그 식을 적을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이 과정을 조금, 사고 과정을 좀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총 계산을 해주면 50ml 안에 지금 요거 샥 계산해주면 12mm몰만큼이 있다라는 거지. 이거 미리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미리는. 그치? 그래서 50분의 12. 그래서 이거 100분의 24죠? 100분의 24 몰 퍼 리터니까 100분의 24 몰농도가 되네요. 따라서 0.24가 되겠다. 0.24 몰농도. 그러니까 Y 값이 0.24란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 그치? 자, 요거 수학적인 계산은 어렵지만 우리 어쩔 수 없어요. 한번 해보려고,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자, 그럼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야? 중화점 이후의 그래프. 중화점 이후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중화점 이후의 그래프게요. 자, 중화점 이후. 지금 첨가한 NaOH의 부피에 따라서 지금 전체 이온의 몰농도의 합인 부피분의 전체 이온수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 중화점 이후에는요, 전체 이온수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지 좀 잘 모르겠죠? 자, 중화점 이후의 그래프는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첨가하는 NaOH의 몰농도 합을 닮아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내가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현재 HCl 20ml에 NaOH를 넣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중화점 이후니까 과량인 건 NaOH죠. 그럼 반대로 NaOH를 갖다가 한 1톤만큼 넣었다고 생각해봐. 자, 이거 20ml에 NaOH 0.2몰짜리 1톤을 넣잖아? 그러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1톤짜리 NaOH에다가 HCl 딱 20ml 넣어본 거야. 그럼 거의 몰농도의 변화는 없겠죠, 그지? 왜냐면 그 NaOH가 너무 많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NaOH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 NaOH 양을 그 NaOH 몰농도를 따라갈 거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제 NaOH의 지금 몰농도가 0.2몰농도짜리였거든요. 여기 보면은 보이겠죠? 자, NaOH의 몰농도가 0.2몰농도짜리니까 전체 이온의 몰농도는 0.3몰농도일 거 아니야. 이게 전체 이온의 몰농도일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 보시면 여기 0.3몰농도가 이쯤에 있다고 치면은 얘가 이제 0.4몰농도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NaOH의 몰농도거든요. 전체 이온의 몰농도. 자, 얘를 따라간다는 뜻이야. 얘를 점근선으로 해서 이 선을 점근선으로 해서 만약에 NaOH를 열나 많이 넣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점근선에 따라서 증가할 거란 얘기죠.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될까요? 정말 많이 넣게 되면 이 값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이게 바로 4번에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첨가 NaOH의 부피에 따른 전체 이온의 몰농도의 합의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면 여기 뭔가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지울게요. 자, 만약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그어서 여기 이 부분, 자, 여기에서 NaOH의 부피가 만약에 중화점 이점 20ml만큼 들어갔을 때 그때는 바로 여기 이 지점인 전체 이온의 몰농도의 합을 몇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자, 이걸 A라고 한 다음에 A 값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A 값. 지금 현재 A는 뭐냐면, 자, 요거 몇 번으로 계산할 거냐면 5번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5번. 자, 5번 여기다 쓸게요. 5번. 중화점 이전에 전체 이온의 몰농도 합. 전체 이온의 몰농도 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즉, NaOH가 20ml만큼 들어갔어? 자, 그럼 중화점 이전이니까 우리 전체 이온 수는 맨 처음에 있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부피만 몇이 되는 거야? 원래 있었던 20ml에다가 총 NaOH가 20이 들어갔으니까 전체 부피만 40ml가 된 거고요. 전체 이온의 몰농도의 합은 부피분의 전체 이온수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이온수는 처음에 존재하고 있었던 HCl의 전체 이온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HCl의 전체 이온수는 3, 2, 6mm몰. 요 덩어리가 6mm몰이면 전체 이온수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2배로 이온화되니까 12mm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 mm가 약분이 되면서 40분의 12가 되는 것이죠. 40분의 12 몰농도, 즉 4로 약분해주면 10분의 3 해서 0.3 몰농도야 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즉 이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이 되겠죠. 자, 지금 분필가루가 그래서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좀 어렵죠. 중화점 이전에 과량으로 존재하는 HCl이 전체 이온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때의 그 중화점 이후에 넣어준 NaOH의 부피는 몇일까? 즉, 전체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0.3일 때 NaOH는 얼만큼 넣어준 것일까? 이 부피를 한번 구해보는 식을 써본다면 얘를 6번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6번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 밑에를 조금 지워보면 자, 6번 어렵다, 그죠? 미안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 여기에서의 지금 양은요, 지금 중화점을 넘어섰죠. 중화점을 넘어섰을 때 중화점 이후에 전체 첨가한 NaOH의 지금 부피를 물어보는 게 B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중화점 이후니까 누가 전체 이온의 양을 결정합니까? 중화점 이전에선 전체 이온의 양을 결정했던 건 누구냐면 바로 과량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산의 전체 이온의 개수였거든요. 근데 중화점 이후에는 과량으로 존재하는 게 이제는 NaOH잖아. 이제 염기성이니까 NaOH의 전체 이온수만큼이 결정을 하겠죠. 그럼 전체 이온수, 부피분의 전체 이온수를 써보면 부피는 20,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HCl 20에다가 넣어준 그 NaOH의 부피가 B라고 하니까 B 밀리리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NaOH가 지금 Bm만큼 들어가 있고 얘는요 0.2몰 농도짜리 쓰고 있단 말이야. 즉 0.2몰 농도짜리가 지금 Bml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 이온수니까 2배만큼이잖아. 이거의 2배 밀리몰만큼이 되는 거죠. 지금 정리해보면 이거 밀리가 약분되지, 그치? 자, 요 값이 몇이란 얘기야? 바로 0.3인 10분의 3 몰농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값이 정리되면 우리 20 더하기 B는요, B분의 이거 0.4 B가 되고요. 이 값이 10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요거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4B, 이렇게 곱하면
3이 60 더하기 3B가 되면서요. B 값은 뭐가 됩니까? 60ml입니다. 라고 구해낼 수가 있다는 뜻. 그래서 여기 앞에 값이 60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죠?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들 해당 내용까지 한번 반드시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첨가와 NaOH의 부피에 따른 전체 이온의 몰농도의 합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뜻. 보시면 전체 이온의 몰농도, 전체 이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하는 거니까 이 값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실제로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죠? 그죠?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지막 정말 어려운 내용까지 살펴봤어요. 사실은 우리 수능에서는요, 1가상과 1가염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2가상과 2가염기까지 다뤄서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내신에서는요, 우리 1가, 3가, 1가, 염기까지만 다루는 문제만 출제를 할 거고요. 나중에 우리 3학년이 되면은 2가, 3가, 2가, 염기에 대한 내용을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우리 화학원을 선택하는 친구들 위해서 개설해 줄 거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내용을 학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3년기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문제풀이는 우리 아이패드를 통해서 아이패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